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의 요 밑에 있는 두 개를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짧게 보고 가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지, 지금 우리 책에는 이렇게 1, 2, 3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점 하나와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또 두 점이 주어진 경우, 하필 그 두 점이 x절편과 y절편인 경우, 이렇게로 나누어져 있고요. 말했지만 세 번째 건 그냥 모양이 예뻐서 하는 거고, 두 번째 거도 사실은 첫 번째 거 그냥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게 포인트였다고. 이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 나오는 건 약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좀 풀 수 있는 녀석이었는데, 그나마 1번은 저 앞에서 뭐 항등식 같은 거 풀 때 슬쩍 본 적은 있거든요. k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을. 그래서 k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k로 묶어서 묶여있는 것도 0, 묶여있지 않은 것도 0. 그렇게 생긴 방정식을 푸는 건데, 얘는 0이라는 방정식 자체가 누구랑 똑같냐면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랑 똑같고, 얘는 0이라는 것도 일종의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0되고 얘도 0되도록 하는 xy라는 건 요 직선 위에도 있고 요 직선 위에도 있는 점이야 라는 뜻이어서 결국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라는 거예요. k의 값에 관계없이, k의 값에 따라서 뭐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직선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요 둘의 교점은 지나가더라 라는 것이고, 그 논리를 이제 거꾸로 딱 돌려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은 이렇게 만들겠다. k를 붙여서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 k를 이제 뭐 여기 붙이기도 했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는 제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얘기를 하고 가자면, 원래는 저걸 만드는 과정은 이런 거예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 a'x b'y 더하기 c'0이라는 직선이 있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 제3의 직선은 어떻게 만드냐면, 각각의 직선에다가 실수배를 해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그렇게 둘이 더해서 0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시면 요 직선, 얘도 보면 P랑 Q에 따라서 막 정리해보면 이런 거 되겠죠. PA 더하기 QA'X, PB 더하기 QB'Y, PC 더하기 QC' 이렇게 생긴 직선이 만들어질 텐데, 걔는 뭐 A, B, C, A', B', C' 문제에 나와 있을 테니까 P, Q의 값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선이 될 수 있어요. 기울기도 달라질 수 있고 y절편도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P, Q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점은 항상 지날 거고, P, Q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이니까, 거꾸로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만약에 P가 0이면 그냥 요거만 남겠죠. 이 직선이란 이야기고요. Q가 0이면 그냥 저것만 남아요. 그죠? 그래서 요 둘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는데, 미지수가 두 개니까 그냥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양변을 P로 나눠요. 양변을 P로 나눠요. P로 나누어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P분의 Q에 a'x, b'y, c'은 0 이렇게 생겼고요. 굳이 이것도 P분의 Q라고 따로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K라는 문자로, K라는 문자로 얘를 하나로 통일을 그냥 치환을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P가 0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P가 0이 아니어야 양변을 P로 나누어서 얘가 되거든요. P가 0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이 직선은 P가 0인 상태는 표현할 수 없더라라는 거고요. P가 0인 상태라는 건 오른쪽에 있는 요 직선 있죠. 요 직선. 이 직선은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요 직선과 요 직선,
내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은 이걸로 다 나타낼 수 있는데 만약에 K가 0이면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직선이 되겠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고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을 때 얘가 나타내는 건 요 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들이라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또 예를 들면 이런 거 등등등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 있어요. 각각에 해당하는 K 값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 하필 K가 0이면 얘랑 딱 겹치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K가 0이면 딱 저것만 나올 거니까. 즉, 요 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 중에 흰색 직선 빼고 나머지는 당연히 다 만들 수 있고요. 그 외에 흰색 직선 중에 요거 하나 또 만들 수 있어요. K가 0이면. 그런데 이건 만들 수 없어요. 이걸 만들 수 없는 이유는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은데 이거랑 똑같다는 건 얘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를 죽일 방법이 없어요. 얘가 죽일 방법은 P가 0인 건데 P가 0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이리로 내려온 거거든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 얘처럼 나타나 있으면 진짜로 다 나타낼 수 있어요. 흰색 직선 두 개 다 포함해서 요 점을 지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P로 나누는 바람에 이런 식의 형태를 만들면 요거 하나는 만들 수 없어요. 만약에 P가 아니라 Q로 나누어서 K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었으면 그때는 반대로 얘는 만들 수 있어요. 얘를 만들 수 없는 거지. 왜? K 0놈 이거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K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원래는 이렇게 두 군데다가 다 실수배를 해서 더하는 건데 이거 2배하고 4배 할 바에 그냥 1배하고 2배 한다고 치면 그냥 2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굳이 저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것이 아주 실용적인 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건 진짜 오래전에 제가 학교 내신 시험에서 한번 비슷한 걸 본 적은 있거든요. 요 부분을 건드리는 내용을. 근데 그게 아닌 다음에야 아니 굳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하필이면 이 직선이나 이 직선을 물어보겠냐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내신 문제 같은 거 혹시 뭐 제가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긴 할 텐데, 기억, 니은, 디귿, 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거에 나왔던 거예요. 뭐,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니, 아니니, 뭐, 이런 거 물어본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또 지난 시간 거 얘기하다 한참 지나갔고. 오늘 할 건 이거예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둘은 좀 다른, 좀 약간 떨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는 요 위에까지는 직선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직선이 두 개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유도 안 할 겁니다. 그 말은 다짜고짜 외우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유도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거든요.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뭐 학교에서 특별히 막 타겟으로 야 이거 꼭 나올 거니까 외워 이러지 않는 이상 그럴 리도 없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 굳이 유도하는 과정은 모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건 그냥 다짜고짜 좀 외우셔야 돼요. 그 말은 금방 까먹을 거란 이야기예요.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안고 가셔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 빠르게 보고 가자면 이런 거예요.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다 생각을 해볼 텐데 잘 안 보이지만 흰색 노란색으로 구분을 해서 흰색 직선을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보고요. 노란색 직선을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칠판에다가 제가 흰색 노란색으로 두 개의 직선을 그었을 때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얘하고 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평행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평행이 뭔지 알죠? 이 둘이 계속 가도 안 만나는 거 그게 평행이에요. 두 번째 건 뭐냐면 흰색이랑 노란색을 제가 겹쳐서 그리는 거예요. 이런 걸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직선이 일치해 라고 표현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좀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랑 이거예요. 이런 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
약간 특별한 경우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직으로 만난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긴 만나는데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얘는 약간 특별하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건 요거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이 녀석을 약간 특별 취급하겠다라는 거고 그 각각의 경우마다 그럼 식을 쳐다보면 그림을 그려서 보는 건 보는 거고요.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때 각각의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보면 얘는 이거랑 이거인데 평행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울기가 같더라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기울어진 정도가 같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M', N'. 여기 있는 M하고 여기 있는 M', 얘네 둘이 서로 같은 값이더라 라는 거예요.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얘랑 얘는 둘이 같은데 그렇다고 둘이 완전 똑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값이어야 돼요. 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가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다음 그림 때문에 그런데 요거랑 그림으로 보시면 일치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일치한다는 건 식으로 보면 똑같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똑같이 생겼다는 건 무슨 얘기야? x 앞에 붙어있는 기울기 둘이 같고요. 뒤에 오는 y절편 얘네 둘도 같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야 식이 완전히 똑같이 생긴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도 같고 y절편마저 같으면 일치하는 거고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이 달라. 그러면 아예 안 만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연립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이건 좀 이따 할 얘기겠는데 미리 땡겨서 연립방정식 입장에서 보자면 교점이 여러 개 있는 거고요. 이건 교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직선 두 개 그었다고 보면 교점 입장에서 보면 얘는 교점이 여러 개 있는 거고 이건 교점이 없는 거라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세 번째 오는 건 얘는 약간 허무한데 여기서는 얘랑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죠? 평행하면 안 만날 거야. 혹은 여러 점에서 만날 거야. 근데 한 점에서만 만난다며. 그러려면 기울기가 서로 다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언젠가 만난다는 거야. 선생님 꼭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꼭 만나야 되나요? 이게 서로 평행하지 않게? 이거 만나는 거야.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 만나겠지. 그죠? 당장 내 눈앞에서 만나지 않더라도 둘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언젠간 만날 거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그냥 기울기가 서로 다르구나라는 거고 y절편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어디에서 만나느냐 교점을 실제로 찾을 땐 필요하지만 만난다는 사실 자체는 이거 하나만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 녀석은 얘도 써보면 이제 mx 더하기 n y는 m'x 더하기 n'인데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거든요. 이 경우엔 요 기울기 둘이 약간 특별한 관계에 있어요. 뭐냐면 봐. 기울기라는 건 우리 뭐였냐면 x가 변화한 거 분의 y가 변화한 거.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였어요. 그죠? 그럼 요 직선 기울기를 m이라고 했을 때 기울기는 얼마란 이야기냐면 a분의 b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이 그림에서. 이해되죠? 요 점에서 요 점까지 x좌표 a 늘었고 y좌표 b 늘었으니까 기울기는 a분의 b다 그 얘기인데 요거랑 수직인 직선을 볼 거거든요. 수직인 직선을 볼 거라는 건 요 녀석을 90도 딱 틀어가지고 옆에다 그릴 거란 이야기예요. 90도 딱, 좀 더 격하게 그릴 걸 그랬나? 90도 딱 틀어서 보면 요렇게 생긴 녀석에 요 길이가 A이고 요 길이가 B인 상태예요. 그죠? 요 삼각형 그대로 이렇게 딱 90도 돌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은 수직으로 만나겠죠? 90도 돌린 거니까. 그럼 요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면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는 거예요. X좌표는 B만큼 늘었어요.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y좌표는 a만큼 줄었어요.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죠? 길이는 b고 a야. 그런데 아까 얘는 요 길이만큼 오른쪽 위로 갔다면 얘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라라는 거야. 반대다라는 거예요. 즉, 요 직선에서 기울기는 뭐가 될 거냐면 x는 b만큼 늘어요. 그런데 y는 a만큼 줄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b분의 마이너스 a. 그래서 원래 있던 기울기랑 수직을 이루는 기울기는 a분의 b가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더라 라는 거고, 결론은 뭐냐면 얘랑 얘는 둘이 약간 역수관계인 거 보이죠? 얘랑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는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곧대로 이렇게 쓰셔도 돼요. m'을 마이너스 m분의 1이야 이렇게 쓰셔도 돼요. 요거 a분의 b를 뒤집으면 b분의 a가 되고 거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역수 취해가지고 마이너스 붙이면 얘가 되기도 해요. 그죠? 어쨌든 수직인 두 직선은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자면 그냥 이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요거 때문에 수직으로 만나는 건 좀 특별하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되어 있는 거고, 책에 보시면 책에도 그렇게 네 개로 되어 있죠. 순서가 제 기억엔 좀 달랐던 것 같긴 한데 책을 살짝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다죠. 책에 보시면 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좀 위에 거 얘기한 거예요.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데 요 그림은 요걸로 좀 대체해서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간격이 약간 안 맞네. 순서는 다르니까요. 평행한 경우면 기울기 둘이 같고 y절편은 둘이 다르다. 제가 아까 여기다 이렇게 썼죠. 요거. 일치하는 경우라는 건 완전히 식이 같다는 이야기니까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요. 수직인 건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이고요. 사실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좀 특별한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위에 있는 것만 알아도 사실 충분한데 요 밑에 있는 건 옛날에는 교과서의 편제가 요 그 두 직선의 위치 관계랑 1차 연립 방정식이랑 이렇게 좀 엮어가지고 문제를 많이 냈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직선 두 개를 y는 mx 더하기 n, y는 m'x 더하기 n'이라고도 했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한쪽으로 다 몰아가지고 는 0 이렇게도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나 있는 경우에도 사실은 보자마자 이건지 알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약간 귀찮지만 한 번에 산수만 하시면, 한 번에 산수라는 건 요 녀석을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고쳐 쓰고 얘를 y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x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고쳐 써서 기울기랑 y절편을 째깍째깍 비교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사실은 끝나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그냥 바로 보면 어떻게 생겼을까를 정리해 놓은 거고요. 사실은 이게 그 과정 중에 하나예요. 얘를 이렇게 다 바꿔. 그러고 나서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건 뭐라고? 평행한다고 기울기 둘이 똑같대요.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같대요. 자,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같대요. 마이너스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겠죠. 둘이 동시에 날리고요. 이렇게 써 있는 게 조금 배기 싫어서 a 프라임이랑 b가 서로 자리를 이렇게 싹 바꿉니다. 그러면 a 프라임분의 a랑
B'분의 B가 같아요.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얘랑 얘랑 같다인데 원래는 그걸 그냥 바꿔서 이렇게 쓴 거라고. 뒤에 오는 것도 보면 마이너스 B분의 C랑 마이너스 B'분의 C'이에요. 이번에는 둘이 달라야 되거든요. 여기도 마이너스는 사라지게 할 거고 C'이랑 B랑 둘이 서로 자리를 이렇게 싹 바꾸면 B'분의 B랑 C'분의 C가 다르대요. B'분의 B랑 C'분의 C가 서로 다르대요. 여기 써있는 빨간색으로 써있는 걸 그냥 이렇게 쓴 것에 불과한 거야. 정리만 되어 있는 거라고요. 대신에 이렇게 썼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이건 제가 아까도 슬쩍 이야기했지만 1차 연립방정식 중학교 때 할 거예요. 여기 없잖아요. 그죠? 1차 연립방정식 할 때 보면 이거 우리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1차 방정식 두 개라고 보면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으세요거든요. A'이랑 A, B'의 B 얘네 둘이 비율이 같은데 C'분의 C가 다르대. 그럼 실수배 했을 때 근이 없더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K라고 하면 A는 A'K거든요. 그래서 요 식에다가 K를 곱해가지고 둘이 빼잖아요. 그럼 X도 없어지고 Y도 없어져요. 근데 상수항은 안 없어져요. C'K는 C랑 서로 다른 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차 연립방정식 할 때도 아마 했었을 텐데 기억에 남아 있었으면 참 좋겠다만 어쨌든 그 연립방정식 했을 때 보면 A'과 A, B'과 B의 비율이 일정한데 C'과 C의 비율이 다르다는 건 연립방정식의 근이 없더라 라는 말과 같은 거더라 예요. 그래서 그거 엮어서 이야기하려고 얘 나오는 거고요. 일치하는 경우면 그냥 뭐 바로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겠죠? 얘까지 다 같으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식 두 개가 완전히 똑같다는 이야기인 거거든. 연립방정식 두 개 있는데 알고 보니 이 두 식이 사실은 똑같은 거라는 거야. 실수가 하니까 바로 나왔다고. 그럼 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지. 하나로 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식이 두 개지만 실제로는 하나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해가 무수히 많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면 그냥 A'분의 A랑 B'분의 B가 서로 다르기만 하면 됩니다. 얘네 둘이 다르기만 하면 뭐 몇 배 해가지고 문자 하나 소거해서 근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근 딱 한 쌍 있을 거거든요. 찾으시면 되고요. 얘도 이거로 원래는 끝날 건데 역시나 요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뭐였냐면 마이너스 B분의 A였고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뭐였냐면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생긴 거였고요.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거든요. 그럼 이 마이너스랑 요 마이너스는 사라질 거고요. 분모가 BB', 분자는 AA'. 이게 마이너스 1이래요. 요 BB' 우변으로 넘기면 AA'이 마이너스 BB' 좌변 다 넘기면 AA' 더하기 BB' 여기다 해요.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모양이 예뻐서 그냥 써 있는 거예요. 두 직선이 수직일 때 AA' 더하기 B, B'이 0이 되더래. 아이, 알아두면 좋지, 당연히. 정리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못 푸냐? 못 푸는 거 아니라고. 여기 써 있는 거, 이 위에 있는 거 있죠? 그래프 위에 있는 건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헷갈리면 이거 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 이건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되죠? 얘도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바꿔놓고 밑에 걸로 비교하시면 돼요. 굳이 위에 거 가지고 막 끙끙 싸매면서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갑자기 뭐 분해 어쩌고 하다가 갑자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을 이렇게 가만 내비두지 않고 이렇게 바꾼 건 그냥 모양이 예뻐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만 눈으로 보고 싶은데 가려져서 잘 안 보이네요. 되죠?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가 같고 다르냐, 같고 같으냐, 다르냐, 그냥 예뻐서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거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그림 가지고 파악하면 되는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거나 그림을 그리기 싫거나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경우엔 식으로 찾아보시면 된다 그 얘기고요. 마지막에 나온 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말했지만 이거는 지금 다짜고짜 외우셔야 돼요. 그래도 외워 이러고 끝날 수는 없으니까 짧게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건데 머릿속에 그림은 있어야 되니까요.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 보통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땐 식을 이렇게 바꿔요. 는 0으로 다 몰아가지고. 그리고 직선 밖에 있는 어떤 점이 있어요. 이거 x1, y1이라는 점이라고 봐요. 이거 숫자야. 그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건 그림에서 뭐냐면 요 점에서 요 직선에 수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노란색 선분의 길이 그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여기서 뭐 왠지 느낌에 y축의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 안 되나? 안 돼. x축의 평행 아니야. 내 마음에 들게 막 이렇게 그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을 수 있는 점 중에 제일 짧은 거 찾는 거예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 요 점에 제일 가까이에 있는 점이 얘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제일 가까운 거.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보다는 얘가 더 가까울 거고 얘가 더 가까울 거고 최종적으로는 얘가 제일 가깝겠지. 그 뒤로는 점점 다시 멀어져 갈 거잖아요. 그죠? 제일 가까이에 있는 점을 찾으시면 되더라 라는 건데 그래서 아까 본 그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이거예요. 이 직선 나와 있어?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찾아가지고 그것의 교점을 찾아. 그 다음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인데 참 복잡합니다. 그냥 정석 한쪽 정도? 엄청이라고 했는데 한쪽밖에 안 돼서 좀 실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굳이 그런 건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요 거리를 D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저 D는 어떻게 생겼냐면 너무 중요해서 크게 쓸 거예요. D는 어떻게 생겼냐면 분모에 루트 요거 A랑 B예요. X 앞에 개수들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들어오고 분자는 요 식 그대로 오는데 이거 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붙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절대값 씌울 거니까. 요 x, y 자리에 요 점의 좌표를 대입하는 거예요. 요 점의 좌표를. x1이랑 y1이라는 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해서 a, x1 더하기 b, y1 더하기 c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거리니까 양수여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나와 있는 공식이에요. 꽤 많이 쓰일 거고요. 오늘 말고 오늘도 엄청 많이 쓰일 거고요. 아예 배우는 단원이니까. 뭐 예를 들면 그냥 대놓고 이거 거리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첫 번째로 아마 나오는 건 이런 걸 거예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냥 공식 가지고 외우는 건데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요. 마음에 드는 점. 아무거나.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건 이 노란색 선분이거든요. 역시나 수선이에요. 얘한테 수직이면 얘한테도 수직이겠죠. 둘이 평행할 테니까. 이 노란색 선분의 길이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위에 아무거나 하나 잡아요. 진짜 니네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물론 그렇다고 막 뭐 숫자 너무 큰 거 막 90,37 이런 거 잡으면 안 되지. 그런 거 아니고 보통 X절편, Y절편 이런 거 잡아요. 그런 숫자들이 좀 깔끔하고 편하니까. 그런 거 잡아서 요 점과 반대편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이 공식 가지고. 그러면 그게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고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선 위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뭐 이쪽 직선 위에 있는 점 잡아도 돼요. 이거 잡아서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그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더라 라는 말이라고요. 됐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삼각형의 넓이 같은 것도 예로 구해요. 꼭지점 이렇게 3개 나와. 세 점의 좌표 다 나와. 근데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밑변에다가 높이 곱한 다음에 반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좌표가 3개 다 나와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해요.
밑변이라고 볼 거거든요. 그럼 높이는 뭔데? 이거 수선 떨어뜨린 게 높이잖아요. 이거요. 그럼 저 노란색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볼 거냐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그게 삼각형의 높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도 해요. 유형업에 가시면 제일 마지막 녀석은 누구냐면 그건 문제 풀러가서 할까요? 직선이 두 개가 있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거든요. 말이 좀 길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이것을 이등분하는 직선. 인데 각을 이등분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보고 각이 얼마고 이렇게 찾지 않잖아요. 물론 좀 특별한 경우에 몇 가지는 알고 있거든요. 30도, 45도, 60도 이런 거. 근데 그걸 제외한 대부분은 직선의 방정식을 보자마자 x축이랑 이루고 있는 각의 그게 얼마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각을 이등분한다고 했지만 그럼 각을 재가지고 그걸 이등분해서 다시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풀 거냐면 각을 이등분한다는 건 요 노란색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은 요 직선까지의 거리나 요 직선까지의 거리나 당연히 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각을 이등분한다며 수선 떨어뜨리니까 90도죠? 그럼 각도 3개가 같아요. 그런데 빗변을 공유하고 있죠. 이건 합동인 거지. 삼각형 2개가. 그지? 그래서 얘랑 얘의 변의 길이도 같거든요. 꼭 이 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점도 마찬가지예요. 노란색 직선 위에 있기만 하면 그러면 다 거리는 같을 거라고. 그래서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 걔네들을 모아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될 거다. 그거 역시나 이 공식 가지고 푸는 거예요. 오늘은 거기까지인데 다음 시간에 원에 가시면 이거 또 풀어요. 원 가도 이거 이야기 할 거라고요. 이게 엄청 많이 나온 녀석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문제로 가봅시다. 문제에 가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죠. 옆에 그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는 뭐 역시나 그냥 산수하는 문제들인데요. 요거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맡기고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형 9번입니다. 보시면 직선 2개가 나와 있고 깜짝이야. 두 직선 EX-KY 더하기는 0 또 하나는 요 녀석 이렇게 평행할 때의 K의 값 일치할 때의 K의 값 얘네들을 물어봤는데 이게 는 0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원래는 A'분의 A, B'분의 B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헷갈리면 그렇게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이거 다 우리가 보기 편한 식으로 바꿀 거예요. KY만 넘겨 K로 양변 나눠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되죠? 얘도요. 그냥 y만 바로 우변 넘기면 완성되네요. 그죠? y는 k 더하기 1의 x 더하기 k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기울기는 얘는 k분의 2 얘는 k 플러스 1 y절편이 얘가 k분의 1 얘는 k 이렇게 생겼네요. 근데 첫 번째는 뭐 얘기했다고? 서로 평행할 때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두 직선이 일치할 때라고 얘기했어요. 평행할 때라는 건 얘랑 얘는 둘이 같아야 되고요. k분의 2랑 k 플러스 1 요거 두 개는 같아야 되고요. k분의 1이랑 k는 서로 달라야죠. 그래야 평행한 거였습니다.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이 달라요. 그런 소리고. 일치하는 경우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은 경우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들을 풀라는 거고 보니까 요거 두 개는 똑같이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요 방정식을 먼저 좀 풀어보면 될 것 같거든요.
K 올리면 되겠죠? 양변에 K 곱하면 우변으로 넘기면 인수분해가 되네요. 요렇게. 그래서 K의 값으로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올 텐데 마이너스 2는 이거 만족하는 K가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2는 얘랑 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K냐면 요 녀석에 해당하는 K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가 둘이 서로 다른 값이잖아요. 그죠? 1은요. 요 녀석한테 해당하는 K겠죠. 1분의 1은 1이니까. 그래서 요 위에 걸 만족하는 K는 마이너스 2구나 라는 말이고 밑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K는 1이구나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고 B가 1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 직선의 기울기랑 Y절편을 이용해서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바꾸시면 대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다음 유형으로 또 가보죠. 다음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평행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래요. 이게 뭐야 이게? 그냥 기울기 주어진 거네요. 그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대요. 기울기가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같더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결국 이 두 점 가지고 기울기 찾으라는 거예요. 물어볼 거야. 요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X 얼마 늘었다? 8. Y는 12만큼 줄었죠. X는 8 늘었고 Y는 12만큼 줄었다고 8분의 마이너스 12. 약분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 그게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구하라고 한 건 뭐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지나는 점이 2,5. 직선의 방정식 만드세요. 해놓고 요것만 개수만 잘 맞춰주시면 해결될 거예요. 그죠? 얘는 뭐 기울기에 대한 힌트였고요. 요건 또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 써 있어? 안 써 있네. 이건 중요 써 있어야 돼. 수직이 등분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데 자주 나올 거라서 얘도요. 단어는 하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두 개예요. 하나는 수직이라는 거, 또 하나는 이등분이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건데 요 점을 A라고 보고 요 점을 B라고 봤을 때 선분 AB가 이렇게 있고요. 내가 원하는 건 선분 AB의 수직이 등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 얘가 선분 AB의 수직이 등분선이에요. 그죠? 수직으로 만나고요. 2등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말 뜻은 이 그림에서 수직이라는 거와 2등분이라는 걸로 표시가 되는데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땐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수직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야? 기울기에 대한 힌트예요. 그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서 그거의 수직인 기울기를 구하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수직인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역수 취해서 마이너스를 달 거라고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지? 그래서 수직이라는 말은 기울기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고요. 2등분이라는 건 결국 지나는 한 점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지나가는 한 점. 그 한 점이 어디냐면 A, B의 중점이더라 라는 거예요. 얘와 얘의 중점을 지나가더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표현으로 좀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A, B의 중점을 지나면서 선분 A, B와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이거 왜 제가 강조하냐면 이등분이라는 말은 그림에 표시해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알아. 그래서 이 직선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 이 직선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 같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복잡해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절대값 때문에 복잡해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한 게 아니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거리가 같은 거 맞는데 거리가 같다 가지고 문제 푸시면 너무 복잡하니까 A와 B의 중점을 지난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로 가보면 두 점이 있고요. 이 두 점, 선분 A, B에 수직 이등분선이 요 따위로 생겼대. 기울기와 지나가는 한 점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선분 A, B의 기울기는 얼마란 이야기야? (1이다) 그 얘기죠. 수직인 녀석이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는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분 AB의 기울기는 1이더라 라는 말이고, 기울기가 1이 되려면 4-a분의 5-3이죠. 얘가 1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A의 값은 2더라 이렇게 찾아지고요. 기울기가 1이라는 건 또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 X가 1 늘어나면 Y도 1 늘어난다는 거고요. X가 2 늘어나면 Y도 2 늘어나요. X가 늘어난 양이랑 Y가 늘어난 양이 같으면 기울기가 1이거든요. 근데 지금 Y 값을 얼마 늘었냐면 2 늘었어요. X도 2 늘어야 돼요. 그래야 기울기가 1이에요. 그래서 A가 2다 이렇게 바로 찾아지기도 합니다. 그죠? 어쨌든 그래서 A의 값이 2야 이렇게 찾아지고, 그 다음 뭐라고? 수직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해서 써먹었고, 이등분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써먹을 거라고? 얘와 얘의 중점을 요 녀석이 지나간다고요. 선분 A, B의 중점. A가 나와 있기 때문에 좌표 다 나왔고요. 중점은 둘이 더해서 반 나누는 거야. 중점의 좌표는요.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얼마냐고. A가 2야. 중점의 좌표는요. 3, 4. 그죠? 이렇게 생겼고, 요 직선이 3,4 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가 마이너스 3 더하기 B더라. 그래서 B는 7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A와 B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세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지엽적인 문제여서 뭐 수직 이등분선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그래도 알아는 두셔야 문제는 풀 수 있으니까 설명만 하고 가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세 직선이 있는데 얘네들도 당연히 뭐 지들끼리 뭐 셋 다 평행할 수도 있고요. 셋 중에 둘만 평행할 수도 있고요. 뭐 셋 중에 하나는 수직일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뭐 물어보냐면 직선 3개 그어서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를 물어봐요. 대부분은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지. 그냥 연습장에다 선 찍찍찍 3개 그으면 삼각형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야. 그게 언제냐면 누군가 둘이 평행할 때. 얘네 둘은 안 만나요? 그러면 삼각형은 안 만들어지죠. 여기다 하나 더 그어봤자 당연히 삼각형이 그어질 리가 없어요. 세 직선이 다 평행한 건 당연하니까 그런 거고, 그 직선 중에 2개가 평행해도 삼각형은 안 만들어진다고요. 즉, 세 직선 중에 적어도 2개의 기울기가 같으면 삼각형은 안 나와요. 게다가 직선 기울기가 다 달라도 이렇게 생기면 삼각형이 될 텐데 얘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삼각형이 또 안 되죠. 뭐 나타낸 거냐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런 경우에도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직선을 3개 그어도. 그래서 문제 보시면 직선이 3개 나와 있는데 직선 2개는 아예 딱 고정되어 있어요. 기울기가 둘이 서로 다르다는 건 빤히 보이죠?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계산해야 되지만 일단 다르다는 건 보이잖아요. 그죠? 얘랑 얘는 기울기가 달라요. 얘는 A 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져요. 그런데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럼 얘네 둘은 때려 죽여도 같은 직선이 될 수 없어요. 평행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요 녀석이 얘랑 평행해서 삼각형이 안 되던가, 요 녀석이 얘랑 평행해서 삼각형이 안 되든가, 아니면 평행할 거 없고 그냥 얘네 둘의 교점을 얘도 지나가 버리든가, 그러면 삼각형이 안 될 거라고요. 그래서 A의 값이 총 3개가 나와요.
어떻게 생긴지 들었죠? 이렇게 얘네 둘은 평행할 수 없어요. 얘네 둘이 평행하던가 아니면 얘와 얘의 교점을 얘가 지나가 버리든가. 그러면 삼각형이 안 될 거라고. 그죠? 그렇게 해서 A의 값을 3개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 녀석은 그냥 공식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 읽어보면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대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라는 거거든요. 뭐 제가 설명만 했지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공식 한번 써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것도 좀 손으로 써 버릇하셔야지 안 까먹고요. 우리 왜 내분 외분 할 때도 제가 x1, x2, m 대 n으로 내분 외분 이렇게 머릿속에 좀 그 과정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2x-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이랑 a, 3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야. 그 거리는 루트 분모에 요 x 앞에 2의 제곱, y 앞에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거 뭐 어차피 제곱할 거라서 마이너스는 굳이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생겼고요. 분자는 a랑 3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라고요. 2a 마이너스 3 더하기 1. 그런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절대값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얘가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 요 점이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둘이 같다고 했거든요. 구해보면 루트 1의 제곱 2의 제곱 분자에는 a랑 3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a 더하기 6 마이너스 1 절대값 이렇게 생겼고 얘네 둘이 같더라 라는 말입니다. 됐죠? 근데 분모가 얘 루트 5고요. 요것도 루트 5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모는 뭐 약분될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절대값 붙어 있는 거 두 개를 푸셔야 되는데 절대값 2a-2가 절대값 a 더하기 5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절대값이 두 개 있으니까 무슨 a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 마이너스 5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풀어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는데 얘는 절대값 외에 다른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간단히 풀 수 있어요. 뭐냐면 결국에는 얘도 이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고요. 얘도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거든요. 경우는 총 4가지예요. 얘가 양수 음수, 얘가 양수 음수. 그러니까 양수 양수, 양수 음수, 음수 양수, 음수 음수 이렇게 4가지거든요. 그죠? 이렇게 4가지 경우인데 그럼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경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얘네들이 부호가 같다는 거야. 둘 다 플러스든 둘 다 마이너스든. 식으로는 어찌 나온다는 이야기냐면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두 식이 완전히 똑같다는 게 되죠. 그냥 마이너스만 붙인 거잖아. 양변에 마이너스를 다시 곱하면 위에 거랑 똑같아져요. 따로 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양쪽 끝에 있는 건 지금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가운데 껴있는 요거 두 개는 서로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건데 2a-2가 마이너스 a 더하기 5 이렇게 생겼든가 아니면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역시나 얘도요. 이거나 이거나 둘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만 풀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얘네들이 부호가 같을 때 얘네들이 부호가 다를 때라고 해서 이거 두 번 푸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푸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돼요. 또 하나는 제곱해서 절대값을 날리는 거거든요. 제곱하면 양수든 음수든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요거 제곱한 거랑 요거 절대값 씌운 거랑 요거 절대값 씌운 게 같다는 건 이거 제곱한 거랑 이거 제곱한 것도 같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A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푸는 것도 방법은 돼요. 답은 당연히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편한 걸로 찾아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게 뭐 A 2개 찾아가지고 그 중에 양수인 녀석을 골라내시면 답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공식을 아는지 그냥 물어보는 문제였으니까 공식 연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잡으시면 돼요.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잡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 이런 거 보면 되겠죠. 그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얘더라. 공식 잘 기억하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녀석이고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좌표 3개 다 나와 있을 때 뭐 아무거나 2개 잡아요. 요 점 잡아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그게 밑변의 길이.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요 점까지의 거리, 그게 높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 구하셔도 돼요. 밑변이랑 높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하나 풀어볼까요? 약간 지금 몇 시니? 하나 풀자. 말로만 하면 잘 안 와닿으니까. 사실은 그럴 필요 없지만 그래도 그림 좀 예쁘게 그려보면 X축, Y축 3,4 여기가 A고요. 2,0 여기가 B고요. 4,2 여기가 C예요. 변 어디 하나도 X축이랑 평행하거나 Y축이랑 평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밑변 높이 잡는 게 약간 귀찮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무거나 잡을 건데 잡아줘. 아무거나. 뭐 할까요? 누구를 밑변으로 할래? BC요. 그래요. 그러면 얘를 밑변으로 하자고요. 밑변의 길이부터 구해야겠죠? 얘는 2,0이었고 얘는 4,2였어요. 밑변의 길이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X축으로 2, Y축으로 2. 4 더하면 8, 루트 8. 2 루트 2 이렇게 생겼다고요. 요 선분의 길이 얼마냐면 2 루트 2더라 라는 거예요. 이게 밑변의 길이가 될 거고요. 높이는 삼각형은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제가 그림을 되게 잘 그렸거든요. 그래서 높이는 여기가 높이일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되냐면 B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요 점에서부터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찾을 거라고요. 그게 삼각형의 높이가 될 거니까. 그럼 요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겠네. 2,0, 4,2예요. 기울기 얼마? 기울기 얼마? 1. 기울기 1. 기울기 1. 지나는 점은 뭐 2,0이라고 해도 되고 4,2라고 해도 되고. 지나는 점 2,0이라고 보면 y-0은 기울기 1, x-2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y는 x-2고요. 요거 우변으로 넘기시면 x-y-2는 0이에요. 그냥 직선의 방정식 구한 거예요. 요 직선에서 A라는 점 3,4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라고요. 거리 D는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되죠? 3, 4 대입하는 거예요. 3 빼기 4 빼기 2 여기에 절대값 이렇게 생겼다고요. 계산해보면 분모는 루트 2 분자는 빼기 3의 절대값이니까 3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2분의 3 루트 2 얘가 거리가 될 거예요. 높이 2분의 3 루트 2 그래서 최종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밑변 높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요 2랑 요 2는 날아가고요. 약분 요 2랑 요 루트 2 루트 2 싸잡아서 날아가고요. 남는 건 3 하나만 남겠네요. 그죠? 그래서 넓이는 3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좌표 3개가 다 나와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 방법을 안 풀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사선 공식이라는 거 있어요.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디는 무슨 신발끈 공식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시간 되면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쓰게 해야 되니까 요걸로 푸시고 다 왔어. 이제 두 개만 더 하면 됩니다. 유형업에 보시면 이거 좀 어려운 녀석이에요. 이거 좀 어려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려워들 하는 유형이고 어렵다는 말에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녀석은 아까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문제만 같이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요거 먼저 할까요? 요건 아까 다 설명했던 거니까. 다음 보기 중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골라라. 결국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세요란 말이에요. 직선 두 개 누구냐면 x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이고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생겼어요. 당연히 필요 없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주 멋지게 그림을 그려보면 x축, y축 실제로 문제 풀 땐 전혀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이해하자고 하는 거야. 얘는 x절편이 마이너스 1,0이고요. y절편이 0,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잘못 그렸네. 이렇게 생겼어요. 직선이 대략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얘는요. x절편이 2분의 3, y절편이 마이너스 3. 이런 완전 잘못 그렸네요. 여기 있어요. 맞지? 그래서 얘도 생긴 게 이런 모양새네요. 오, 잘 그렸죠? 얘네 둘이 서로 수직이거든요. 요 기울기가 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얘는 y는 2x 빼기 3이에요. 기울기 2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니까 서로 수직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어쨌든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래요. 그래서 각을 얘라고 보면 요것의 이등분선이니까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는 말인데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뭐였다고? 요 위에 있는 어떤 점 잡아가지고요. 너무 멀다. 점 잡아가지고요. 직선에다 수선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길이가 같아요 라는 말이에요. 마치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란색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노란색 직선 위에 있기만 하면 다 통한다는 이야기니까 노란색 직선 위에 있는 점을 그냥 x, y라고 했을 때 x, y 좀 헷갈리니까 바꿀까요? a, b라고 합시다. 이 점을 a, b라고 했을 때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같아지는 a, b를 찾으면 된다고요. 걔네들을 모아서 다 그림을 그리면 노란색이 되더라라는 거거든. 그래서 식을 만들면 이렇게 생겼어요. x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이랑 a, b 사이의 거리. 루트 1의 제곱, 2의 제곱 분의 a, b 대입하는 거야. a 더하기 2b 더하기 1 여기에다가 절대값 이거야. 또 요 점이랑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생겼어요. 요 둘 사이의 거리도 구해야 돼요. 요거 2의 제곱 여기에 마이너스 1의 제곱 a, b 대입하면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절대값 얘네 둘이 같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 루트 오니까 없어지고요. 분자만 보면 되죠. 절대값. 우리 이거 아까 어떻게 분리를 했냐면 한 번은 같을 때, 한 번은 다를 때. 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절대값 a 더하기 2b 더하기 1이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그러면 한 번은 a 더하기 2b 더하기 1이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다. 또 한 번은 둘이 부호가 다른 거니까 2b 더하기 1이 마이너스의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다.
그렇게 해서 요거 두 개를 푸시면 되고 자리가 없으니까 절로 갈게요. 그래서 1번을 보면 뭐라니? 좌변으로 다 넘기자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3B 더하기 4 이렇게 생겼는데 A, B는 XY 좌표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XY를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Y 더하기 4는 0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 좀 마이너스가 꼴보기 싫으시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얘네요. 그리고 두 번째 건 얘도 좌변으로 다 넘겨보면 3A 요 우변은 더하기 B니까 이제 더하기 B 1 더하기 3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A, B는 X, Y였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X랑 Y로 돌려서 만들어 주시면 3X 더하기 Y 마이너스 0이래요. 이렇게 두 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되는 건 제가 그림에서 요거 하나밖에 안 그렸는데 이루는 각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각이 이루는 걸 이등분하면 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요 녀석이 1번식이 될 거고요. 요 녀석이 2번식이 될 거예요. 기울기가 얘는 3분의 1이고 요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기울기가 3분의 1이고 요게 마이너스 3이고 하나만 더 노란색 직선과 하얀색 직선 노란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은 항상 수직이에요. 항상 수직이에요. 지금 공교롭게도 운 좋게 우연치 않게 뭐라 해야 되니? 어쩌다 보니 흰색 직선 두 개가 수직인 경우인데 흰색 직선 두 개가 수직이 아니어도 네?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걸 이등분할 거야.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생겼겠죠? 지금 얘랑 얘랑 둘이 각이 같다는 거예요. 각을 이등분한 거니까. 또 하나는 요걸 이등분할 거니까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얘랑 얘랑 그림 이러냐? 그죠? 요 흰색 직선 입장에서 보면 파란색 두 개랑 노란색 두 개를 더하면 180도예요. 파란색 각도 두 개랑 노란색 각도 두 개까지 연달아서 쭉 다 더하면 180도라고. 이해되죠? 요 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더하면 180도인데 파란색 직선과 노란색 직선 사이에 껴있는 건 파란색 하나랑 노란색 하나예요. 각도가.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 두 개, 노란색 두 개의 각을 더하면 180도. 근데 파란색 하나, 노란색 하나 더할 거니까 90도라고. 그래서 항상 각의 이등분선 두 개 나올 건데 그 두 개는 매번 수직이고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찾으라는 문제도 나오는데 대부분은 그 중에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구하세요. 혹은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구하세요.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두 개 다 나오는 게 맞고 그 둘 중에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대로 골라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는 항상 수직이더라 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요거 좀 그림 그리셔야 돼요. 요 녀석인데 두 직선이 1사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얘는 실제로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X축, Y축에 직선을 그리는 꽤 괜찮은 방법 중에 절편을 찾는 거예요. 실제로 X절편, Y절편을 찾아가지고 점 두 개를 찍은 다음에 쭉 이으시면 되거든요. 제가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얘는 X절편이 2,0이고요. Y절편은 0,2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두 개가 X절편과 Y절편이니까 직선 이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얘가 요 직선이고요. 요 녀석은 M값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당장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N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어떻게 풀었냐면 M으로 묶어서 M이 있는 녀석은 X 빼기 4, M이 없는 녀석은
마이너스 y 더하기 3. 그러니까 얘도 0 되고 얘도 0이 되려면 x는 4, y는 3이란 이야기고, 그래서 4,3이라는 점을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더라 라는 말이고, 그 4,3은 어디 있냐면 여기쯤에 있어요. 그래서 뭐 m이 1이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m이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m이 0이면 뭐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어쨌든 여러 가지 직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요 점을 지나는 그 직선이 요 직선이랑 1, 4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런 상태가 지금 1, 4분면에서 만나는 거죠. 교점이 요 선상에 존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1, 4분면에. 그러니까 이런 걸 원하진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생겼으면 교점이 2, 4분면에 있는 거잖아요. 혹은 너무 가팔라서 이렇게 생겼거나, 얘는 3, 4, 4분면에 있는 거잖아요. 아예 음수면 역시나 4, 4분면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지금 뭘 원하냐면 얘처럼 1, 4분면을 지나갔으면 좋겠더라. 1, 4분면에서 교점이 생겼으면 좋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깨작깨작 움직여야죠. 위아래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위로 올라가다 보면 얘를 끄집어 올린다고 보면 교점을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여기까지 갈 수 있죠. 교점이 여기가 되었다는 건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물론 딱 얘 되기 전에 끝나야 돼요. 반대쪽으로 보내면 요 교점을 밑으로 내리다 보면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 상태의 기울기를 찾아야, 왜냐면 기울기가 m이거든요, 이거. 기울기를 찾아가지고 범위를 찾으면 된다, 그 소리예요. 요 직선을 변형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래서 m의 범위를 찾는 거기 때문에 결국 기울기를 찾으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럼 빨간색 직선부터 찾아볼까요?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요 점의 좌표 우리 아까 절편 가지고 찾았거든요. 이 직선의 y절편이니까 요거 0,2인데 요거 0,2, 요거 4,3이었어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는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그죠? x의 변화량은 4, y의 변화량은 1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선분의 기울기는 4분의 1 이렇게 생긴 거고요. 파란색 선분은 아까 요점의 좌표가 2,0이라고 했어요. x절편이니까. 그래서 2,0에서 또 4,3까지 갈 거예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움직여서 만들어낸 녀석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얼마냐면 2분의 3 이렇게 생긴 녀석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이 노란색 직선은 기울기가 4분의 1과 2분의 3 사이에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뭐야 이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경계가 대충 어디인지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그림을 좀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되게 많이 있네. 3분만. 3분만.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뭐 기울기가 1이고 또 뭐 이렇게 생긴 거, 요것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보면 내가 원하는 직선이 여기 들어있으면 또는 여기 들어있으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약간 달라져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노란색 직선 만들어 놓고 나서 그 기울기를 살필 때 양쪽 경계가 되는 게 4분의 1이랑 2분의 3이어서 그 사이야 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봐봐요. 노란색 직선의 경우에도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생각해 보면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야. 근데 웃긴 건 파란색 직선도 보면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면 양쪽 경계가 누구냐면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근데 그럼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1 사이고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라는 건 이상하잖아. 뭔가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정말로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사이 이렇게 생긴 거고요.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분의 1보다 작던가 1보다 큰 거예요. 반대 방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긴 직선은 기울기가 0이에요. 이렇게 생긴 직선은 기울기가 없어요. 기울기가 없다는 건 요렇게 바짝 서 있는 거에서 이렇게 생기면 기울기가 양수야. 여기서 기울기가 1이라고 치면 기울기가 2, 3, 4 점점 이렇게 서가는 거잖아요. 요렇게 생긴 건 마이너스 1이거든요. 요 마이너스 1이 점점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 2, 3, 4에서 숫자가 점점 커지는 거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점점 작아지는 거랑 둘이 결론적으로 가면 만나요. 어디서 만나냐면 딱 일자로 섰을 때 만난다고. 요 일자에서 조금만 이렇게 틀면 엄청나게 큰 양수.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틀면 엄청나게 작은 음수. 여기서 이렇게 가면 10억, 여기서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10억. 그러니까 파란색 직선은 이렇게 바짝 서 있는 상태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가면 플러스거든요. 1에서 점점 계속 커져요. 1, 2, 3, 4, 5, 6, 7, 8,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간다고. 더 넘어가면 오히려 마이너스 10억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부터 가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점점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만, 마이너스 10억,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경계값을 찾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그 둘의 사이에 들어있는지 그 둘의 바깥쪽에 있는지는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 기준이 되는 건 0을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0은 얘잖아요. 0을 포함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그림에서 바로 딱 티가 나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보면 내가 원하는 부분은 얘잖아요. 요 사이에 기울기가 0인 순간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기울기가 0인 건 얘잖아. 이건 기울기가 0인 순간이 없다고요. 그럼 4분의 1과 2분의 3이라고 경계를 줬을 때 그 안쪽이어야 하는지 바깥쪽이어야 하는지를 보면 0이 바깥쪽에 있잖아요. 근데 0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얘는 얘와 얘 사이에 들어있더라 라고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노란색은 요 범위 안에 0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이 안에 0이 있으니까. 파란색은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쪼개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건 그림을 좀 그리셔야 하는 거라서 조금 어려운 녀석이었는데 이것도 요 유형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조금 어려워서요. 그래도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푸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아무래도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서 좀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여러분 2학년 때 수학2 하러 가서 또 빛을 발할 겁니다. 좀 피곤한 일이지만 그림 그려가면서 푸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